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 매각과 이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명 셰프들에 의해 한국의 맛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에 의한 불체자 추방 유예 조치에 힘입어 이민개혁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 병기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불체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평등학비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한인회관 건물 매각과 이전을 둘러싸고 한인회와 역대 회장단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첼시 24가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한인회관 건물 매각과 플러싱으로의 이적을 적극 추진 중이던 뉴욕 한인회가 매각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추진을 둘러싸고 한인회와 역대 회장단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뉴욕 한인회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은 출처도 명확치 않은 소문이 나는 등 추진 사업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회장단이 심의라는 단어를 심사와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데만도 몇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만 허비하고 실질적 사업 자체는 계속 늦어지게 돼 협의회와 현 집행부의 소모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인회관 매각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현재 회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플러싱의 제2의 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뉴욕 맨해튼에서는 미국 유명 셰프들에 의해 한국의 맛이 재해석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한 요리 전문 학교. 테이블 위에 가득 놓인 한국산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사들이 맛깔스런 한식을 만들어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뉴욕지사는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김과 고추장 등 한국산 유망 식재료를 더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큰 그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해서 그런 다양한 그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 농식품이 더 많이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좋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맛을 내기로 유명한 마이클 진호와 김훈희 씨 등 4명의 요리사가 초청돼 한국의 맛이 가미된 그들만의 창의력 있는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또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요리사들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요리를 시연하는 등 자신만이 가진 한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해 참가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식당들은 이제 한국 음식 하는 식당, 일본 음식 그런 식당이 아니고 셰프의 음식을 하는 식당이니까 한국 식당들도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훨씬 더 한국 음식을 프로모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T센터 뉴욕 지사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더욱 인식시켜 농식품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음식 전쟁 중인지도 모릅니다. 한식의 세계화, 이름만 거창했지 속빈 강정보다 못하게 우리를 실망시켰는데요. 지금이라도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한식의 세계화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상 무산된 포괄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행정명령을 통한 부분 이민개혁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군 불체 가족의 구제 조치가 전격 단행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량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체적인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 전체를 구제하는 방안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5일 미군 가족 중 불체 이민자에 대해 강제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조치를 담은 지침을 공개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한 구제 대상을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일용 노동자 협회 마리사 프랑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구제 대상을 미군 병사나 제대 군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는 구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은 지난 2010년의 자료 포괄 이민개혁에 대한 행정적 대안을 토대로 이민개혁이 어려울 경우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이민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과 전망이 밝은데요. 동해 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주에도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블랙 주 상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용으로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표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 의원은 국제수로기구가 일본해 지명을 정한 1929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가 일본의 군사 점령하에 있었다면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동해병기가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민주당 데이브 마스텐 상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제출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동해 병기를 동시 추진하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팀 휴고 의원도 지난 7월 같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내년 초에는 상하원 모두에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회에서는 지난해 같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진영의 표가 선회할 것으로 보여 통과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 내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고 다른 주나 연방정부 차원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 서류 미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서류 미비자 거주민 학비 부과안이 전격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과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았는데요. 특히 이번 통과된 법안은 주정부 학비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 한층 파격적이라는 평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서류 미비자의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는 일명 평등학비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 상원 표결에 붙여진 평등학비 법안은 찬성 25표, 반대 12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관련 법안에는 서류 미비 학생이라도 주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을 재학하고 졸업하면 뉴저지 거주민 학비 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 학생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민주당의 테레사 루이스 상원 의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법안이라며 유사 법안에 조속한 주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기대했습니다. 평등학비 법안이 주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시행은 초읽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뉴저지 본선거 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평등학비 시행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음을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주지사가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평등학비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17번째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뉴욕, 뉴저지의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전격 인상됐는데요. 다음 달 또다시 뉴욕, 뉴저지의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2월 1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등 뉴욕,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오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발표한 통행료 인상 계획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항만청 관할 다리, 터널의 통행료가 이지패스 0.75달러, 현금 1달러씩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이지패스 사용자의 경우 주말, 주중,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행 10.25달러에서 11달러로, 그 외 시간대에는 8.25달러에서 9달러로 오릅니다. 다시 2014년 12월에는 각각 9.75달러와 11.75달러로 인상되고, 그 다음해인 2015년 12월에는 10.50달러와 12.50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올해는 현금 통행료가 현재 13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14달러, 2015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카풀을 하는 경우 현재 4.25달러에서 5달러로 0.75달러 인상됩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이 적용되는 곳은 항만청이 운영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을 비롯해 홀랜드 터널, 괴털스 브리지, 아우터 브리지 크로싱과 베이온 브리지 등입니다. 베이사이드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설 초등학교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용도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조만간 학교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베이사이드 48 애비뉴 선상 210에서 211 스트리트 켈리 브라더스 가든 센터 부지에 학교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지난 14일 이 지역 용도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부지에는 유치원에서 5학년 정원 456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더욱 혼잡해질 교통 문제와 학교의 불필요성을 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또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용도 변경안은 앞서 지난 13일 시의회 토지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시의회 모든 위원회에서 자격이 박탈된 댄 헬로렌 뉴욕시 의원과 폴 벨론 뉴욕시 의회 19 선거구 당선자가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헬로렌 의원과 벨론 당선자가 커뮤니티의 의견과는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특히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헬로렌 의원과 아직 공식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벨론 당선자의 의견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반영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주들은 고객 유치로 불황을 타개할 수 있고, 고객들은 적립 포인트로 할인이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고객 보너스 카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고객 보너스 카드 단말기 공급업체 천사 고객카드사가 돌연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일원에서 네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지난 1일 이 회사에서 단말기를 납품받기로 하고 $1,400를 지불했지만 이후 3주째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음만 나오고 있으며, 본사로 알려졌던 뉴저지 팰리세이드팍의 사무실 역시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사 고객카드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 동부 일대에 고객 보너스 카드 단말기를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이나 10회 이용의 1회 무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인기를 끌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